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6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도 한번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며 긴축 장기화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며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7월 소매 판매를 봤을 때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월비 0.7% 상승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시장 예상치가 0.4%였고 저번 달이 0.3%였는데 0.7%까지 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는 강하다라는 부분,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 긴축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고금리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랑 연결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가 잡는 게 우선인데 가장 큰 걱정이 이거 경기 그대로 바닥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인데 경기가 버티면은 일단 연준도 자신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 전망은 발표 전과 비슷한 88.5%를 기록을 하였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원래는 내년 1월부터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3월 달로 조금 미뤄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자면 빠질 게 더 이상 없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 바닥을 기어가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모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선 뭐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연준의 이사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공식적으로 말했냐면 지금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내려오고 있고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라고도 하면서 아직 우리가 봐야 될 건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지표 보고 움직인다라는 발언이 많았던 만큼 지표가 확실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금리의 고점 부근이 왔다라는 부분이랑은 연결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몇몇 부분들은 분명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미국의 지금 8월 달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8개월 만에 급락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럴까요? 아니죠.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역시 마찬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미국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전 세계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미국의 이 지방은행들 있잖아요. 2금융, 3금융권 이쪽에서 이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파산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이 은행들의 실적이 좀 빠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악재로 연결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폭락까지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의 리스크는 더욱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경고로 끝났던 은행들까지도 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건 어느 정도의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다. 우리 이거 감안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미국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나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꺾이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살리는 거냐, 금융에 여기도 불똥 조짐 막 불러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 떨구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하면서 이 부분을 살리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중에서 돈을 계속해서 푸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계속 묶이는 게 아니라면 일부 어디로 흘러간다?
그러면 성장하는 섹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남들 힘들 때 나 홀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시장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여행 쪽, 여행, 화장품 이런 쪽, 면세나 카지노 쭉쭉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말고는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역시나 AI는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투자가 증가를 하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AI가 커지니까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계속 들어갈 가능성 높고 지금 삼성전자도 3조 이 관련해 가지고 베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관련되어서 쭉쭉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LNG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새로운 친환경 선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탄올 관련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오션 흑자전환형에서 간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자, 그런 만큼 조선 기자재까지도 같이 중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넷플릭스 게임 사업 본격화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연결되는 게임사들 있다면 주목을 받을 가능성 높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쪽이랑 이러한 OTT 회사들이랑 연결되는 게 많아지게 된다면 K 컨텐츠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 시작이 되지만 퍼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좋은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안 좋은 게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것만 지나간다면, 아, 그 다음부터는 정말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건 저는 금리 인하를 딱 눈 앞까지 봤을 때 제대로 된 폭등의 시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보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도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고 멤버십도 있으니 멤버십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발 나와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패턴이 오늘 나오게 되었는데, 일단 현재를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의 상황도 있겠지만,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악영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주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 역시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영업이익률은 한국에서 직접 받는 것보다는 낮을 겁니다. 그래도 하청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순수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목표 주가보다는 낮춰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최악은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전처럼 손가락만 빠는 그런 일은 없는 것 아닐까? 생각하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에 약간 걱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일거리가 넘쳐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쌓여가는 수주 물량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웨스팅하우스 이후에
최선이 안 된다면은 차선으로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이 원전으로 인한 먹거리는 이 상황을 미리 선반영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일단 대형 원전은 대형 원전이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태동하는 이쪽 섹터잖아요. 그런데 두산이 여기에 선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형 원전보다 소형 원전, 이게 회사의 확실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레퍼런스로 만들 만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일단 두산은 원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해상풍력 계속 발주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들려오면서 이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해상풍력 1등 사업자가 어디다? 두산이다. 이외에도 수소 생태계에 지금 계속해서 인프라 까느니 많은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라도 약간 걸리는 게 있다고 해도 이게 최악으로까지 꾸준하게 급락이 나온다. 이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위치를 수급과 차트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하락이 분명히 나왔는데 일단 끝나고 봐야 알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다?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외국인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모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 반등 빠른 속도로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한 2에서 3일 정도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훨씬 더 강한 반등까지 기대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하락과 함께 수급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내일도 연결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 방어도 기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지금은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241선이랑 이전 저점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이탈하고 윗골이 달리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른 속도로 여기 반등 못하면요. 그대로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 쭉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지라인이 아래에 있는 건 맞아요. 한 16,000원 조금 안 되는 부분. 근데 16,000원 조금 안 되는 부분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심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올라왔을 때에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원래라면 한 2에서 3주 내에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게 훨씬 더 길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월봉의 지지라인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 마음에 드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급 좋아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확실하게 뚫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단기적으로 추가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전 고점 부근 이 언덕백이 있죠.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수렴 이후에 발산이 이 부근이 핵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노려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481선을 수월수월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이 움직이는 모습을 노려보기가 괜찮겠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만원 매물대를 계속 못 돌파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건데 그래도 2만원 아래까지는 노려보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내용들만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자, 일단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외국인 들어오고 있다? 이거 만약에 며칠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반등 가능하고, 그리고 지지라인을 241선 이탈해가지고 좀 중장기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월봉에 120개월선 지지라인 거기를 보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241선이 조금 더 이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 빠르게 반등해서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난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6,000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건 취향껏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볼린저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21선을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전의 고점 부근인 18,000원 부근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2만원 언저리까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핵심 포인트 감안하시며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상당히 마음 아프고, 지금 이거 잘못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수급 나오는 부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기대감 그래도 완벽하게 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금 멤버십에서 바이오 쪽 얘기하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다.